뭐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외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1차원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당연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금이 거꾸로 오면서 또 시장 반대로 가니까 그런 형태로 비트코인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게 그 타이밍이 좀 이르지 않나, 좀 비트코인이 보편화되는 게 좀 덜 돼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바로 도리도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거는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기축통화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지금 부채를 갖다 감당할 수 없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채 상환제를 갖다가 폐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화폐 개혁 혹은 뭐 금으로부터 회귀 이런 부분을 갖다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암호화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폐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고, 잘못하면 국가가 망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갖다가 치고 올라오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화를 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느 그 나라도 미국에서 그 화폐 개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그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또 앞서 말해주셨던 거에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일단 1년 정도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이었던 12월 때도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같이 올랐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더 올랐었죠, 그 이후에. 근데 코스피나 우리나라 증시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월 5일 날짜로 약간의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하락장이 계속되는 연출이 되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항을 뚫고 저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딛는 반면에 5월 5일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딛고 나가는 그림들이 나아갔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장한 움직임들은 얼추 비슷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반면 증시가 떨어지는데 골드는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될 거다,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역시도 증시가 떨어질 때 같이 올라줘야 되는 모습이 맞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쪽에 이제 금리 인상건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증시가 오르는 방면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블록패치 대표님은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우선은 아까 스펀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들으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젤3에 대한 부분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원래 이 바젤3가 2018년부터 활성화를 빨리빨리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2019년, 20년 이런 식으로 좀 스무스하게 정책을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바젤3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이제 금융 관계자분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 이런 관계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은행들이 지급할 수 있는 예비 지급 보유 비율을 계속 올리자라는 그런 협의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단계가 바젤 3 단계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암호화폐 가격이 정말 대출을 받은 금액에 의해서 지금의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분명 많은 분들은 은행에 다시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자가 그만큼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은행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아까 칸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미국에서 다시 달러를 회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정도로 또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실제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 금액이 대출에 의한 금액보다 비대출 금액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암호화폐가 일반 있는 이 중앙화된 화폐보다 더 좋은 화폐다라고 전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이 정말 일어나고 신드롬이 좀 형성된다면은 뭐 1억이건 2억이건 뭐 10억이건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바로 세시공님. 일단은 저는 지금 암호화폐 이거를 인덱스로 보자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식처럼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지금 SEC의 규제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제 ICO에서 STO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트렌드에서 아직 그 규제를 잡아주는 이제 그쪽이 뭔가를 지금 정해주지 않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되게 많은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좀 계속해서 듣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뭐 SQL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좀 되게 불확실해요. 그래서 일단 1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벡트가 언제 출시가 되느냐 좀 그거만 정말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지금 전반적인 그 세계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그런 외교 전쟁, 통화 전쟁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이제 암호화폐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하락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FOMC의 이제 그 FRB 이제 금리 인상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조금 시세가 조금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소님이 오셨는데 소소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첫 번째 질문이었던 비트코인이 1억에 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다 따라하는 건가요? 질문은? 예,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소소랩이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고요.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크립토 쪽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비트코인 1억에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기한? 예, 아까 네. 어떤 분은 뭐 10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기한을 안 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버블의 끝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일 거라고 항상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략 한 2억 넘으면 그때부터 좀 팔려고요. 아니, 그 자리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2억 오면은 대표님도 파실 겁니까? 저는 3만 원만 갖고 소원이 없을 거예요. 저도 1,000만 원만 얻어도 소원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주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은 많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내용도 나왔는데 시큐리티 토큰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까 세시공님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블록 패치 대표님부터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STO에 대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이 STO라는 개념은 중국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제가 한 3주 전쯤에 베이징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금융 쪽 전공을 했던 제 친구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한국 왜 지금 STO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는지 모르겠다. 아직 법적으로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게 거품이 막 일어나는데 나는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사실 ICO 그리고 IEO, STO 같은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다 이제 자금 모집 방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2018년 상반기 때는 커뮤니티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은 코인들이 시큐리티 토큰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면 이제 거래소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 다 상폐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의 소리들도 있긴 했고요. 그러면 이 STO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STO에 대한 거품은 그렇게 크게 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 큰 시장을 형성을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거품은 일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중국에서 제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줬던
약간 카더라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중국에서 한때 중국 정부에서 그 주식 쪽에 대한 터치가 없었을 때 중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중국 정부에서 잠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때 주가가 조금 내려오면서 등장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ICO에 대한 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들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 친구가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냐면은 자금을 모집 받았던 그 펀드들이 엑시다는 시기와 맞춰서 지금 이런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O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제도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투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하는 그냥 그 정도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바로 카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 이제 인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코인 시장의 ICO나 IO도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펀딩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논제되는 가장 첫 번째가 이게 유사수신의 행위냐 아니냐를 두고 많이 논쟁을 두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STO 같은 시큐리티 토큰 형식의 토큰들이 저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기반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증권용 토큰 같은 실제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다 지분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현물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현재 모르시는 분들은 가상화폐 하면서 왜 있지도 않은 것에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라고 많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러한 인식 변화의 시작점이 STO가 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STO의 인식 변화로 코인 시장이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러너스에서 진행했던 STO 토큰도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그 토큰 역시도 SEC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코인 토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기다리고 있고, 물론 코인러너스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장 날짜라든지 걔네들이 오픈하는 날짜들을 저는 역시도 굉장히 기다리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리도리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금융 패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SEC에서 지금 STO 이쪽을 갖다 지금 규제 일부분을 갖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미국 쪽에서 보는 거는 이제 달러의 그 기축통화의 힘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계속 유지할 거냐 그게 관건인데 암호화폐가 지금 들어와서 기존의 그 달러가 이런 게 좀 위협을 받는 거 아니면 IMF가 지금 위협을 받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모두 증권화시켜서 계속 그 금융 패권을 갖다 유지하려는 그런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 자체가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하고 그걸 갖다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지금 포켓님처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세력이 뭐 누르는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달러의 뭐 유동량 이런 거에 비해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맨날 하는 얘기라서 방송에서 네, 솔직히 STO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랑 저는 공감하는데요. 시기상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도권에서 이 토큰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내일 모레 내년 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일자리도 다 사라지고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라는 거는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또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내일 모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코인 판이니까 사실 이게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자 대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빨리 될지 오래가 될지도 솔직히 정말 모르겠고요.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하잖아요. 이걸로 이제 꿀 빨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뭐 그밖에 없잖아요, 목적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막 이 버스 놓칠 것 같아서 급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 투자처를 찾거나 그럴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소님께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STO는 개인 투자를 거의 자체를 못해요. 그냥 인증된 개인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SEC 기준으로는 연봉이 3억 정도 되거나 자산이 10억 이상 되는 것만 투자할 수 있죠. 그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인증을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자산이 코인으로 돼 있어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찍힌 금액이 10만 불이 넘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개인들에게 사실 영향 없어요. STO는 개인들에게 영향 없는데 STO는 이제 모든 그러니까 에셋백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건물일 수도 있고요. 지역계열 같은 건물 혹은 주식회사의 주식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팩트된 거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지금도 훨씬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토큰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치를 생각하면 이오스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로 가치는 없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보관하고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하는 건데 STO가 만약에 승인되는 저도 오래는 걸릴 거라고 봐요. 최소 내년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분명히 이더리움이 막 당장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40배 오르고 100배 오르고 할 때처럼 하이프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근데 개인들은 결국 STO 자체를 살 수도 없고 STO의 가격도 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토큰에 결국 가격을 오를 거는 STO를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오를 거다. 혹은 그 모집 방법이 이오스가 되면 이오스가 오를 거고 모집 방법이 되면 토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STO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받을 방법이 토큰밖에 없어요. 코인이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토큰화할 이유가 없죠. 전 세계에서 받을 수도 있고 24시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STO가 돈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시작하면 비트코인을 사시고요. 이더리움 받으려면 이더리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진짜 거의 교육방송 포기쇼인데 교육방송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공부 많이 하고 갔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35분이 지나고 있는데 좀 더 진행을 하고 55분에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뭐가 좋을까?